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5세대 전투기 F-35와 같은 4.5세대급에서 최강이라고 불리는 F-15K 전투기의 베스트셀러 F-16과 같은 공군 전력을 다수 보유 중에 있지만 노후한 F-5와 F-4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공군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F-4와 KF-5를 바로 퇴역시키기에는 공군의 전력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F-35 도입과 KF-X 사업이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중이다. FA-50이 그 자리를 메꿔주고는 있지만 FA-50은 중국의 주력 전투와 일본의 주력 전투기를 상대하기에는 성능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차후 5세대 전투기까지도 개량을 목표로 두고 하는 KF-X로 F-4 팬텀과 제공호 대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의 항공기 개발의 역사가 짧은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 항공기 전망에서는 더 이상 발 담글 상황이 더욱 힘들어지기에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대중의 평가이다. 마냥 좋은 말만 오가는 것이 아닌데 지난 2015년 국방감사위원회에서 국방감사위원장 유시민 위원장은 9조 원 가까이 되는 KF-X 사업은 10년 동안 지지부지하였으니 차라리 그 돈으로 해외 전투기를 구매하라는 식으로 눈조를 읊었다.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명운을 쥔 4개 핵심 기술에 대한 한국 이전을 사실상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동행하면서까지 위측의 기술 이전을 요청해 KF-X 사업의 활로를 뚫어보려던 우리 정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듯 보인다. 특히 청와대는 대통령 방미 전에 양측의 기술 이전과 관련해 협의 사실을 공개하는 등 한국 여론을 등에 업고 위측을 압박했으나 의외로 강경한 반대에 부딪혔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회의를 갖고 KF-X 사업을 위한 기술 이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국방부가 15일 전했다. 하지만 카터 장관은 조건부로도 KF-X 사업과 관련한 4개 기술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대신 기술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카터 장관의 발언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기술 이전 요청에 대한 공식 답변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카터 장관에게 기술 이전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는 서신을 보냈으나 2개월이 넘도록 답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 국방장관은 KF-X 사업 협력을 포함해 방산기술 협력 증진을 위한 한미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는 합의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양 장관은 지난 8월 북한의 DMZ 도발에 대한 공동대처와 함께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진행과 국방우주, 사이버, 방산 등 실질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한편 올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해 한미 간 동맹현안에 관한 협력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다. 공군은 2006년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0년에 우리 영공을 잘 지킬 수 있는 적정한 전투기 보유 대수를 430여 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당시 보유했던 530여 대에 비해 양적으로는 100여 대가 줄어들지만 차기 전투기,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전투기들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밑그림은 순탄치 않은 여정에 놓였습니다. 공군이 오랜 시간 동안 운영해온 전투기들은 해마다 조금씩 도태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신규 전투기들은 번번이 연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이 되면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필요한 전투기 보유대 수보다 100여 대의 전투기가 부족하게 되는 이른바 전력 공백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함이 여기에 있으며 올 상반기 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KF-X 사업 추진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군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공군은 전투기를 해외에서 사오든지 아니면 국내 개발을 하든지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전투기를 제때에 도입해 영공수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이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KF-X 사업을 지지하는 것은 그동안 해외 직구매 항공기와 국내 개발 항공기를 모두 운영해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개발 항공기를 운영할 때의 장점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전투기는 작전 운영 개념의 변화와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인 개량이 필요합니다. 과거 F4, F5와 같은 1세대, 2세대 전투기들은 디지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차례의 기골 보강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4세대, 5세대 전투기 또는 앞으로 우리가 보유하게 될 전투기들의 경우 디지털형 첨단 장비와 통합 소프트웨어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개량 소요가 더 많을 뿐더러 한 부분을 개량하려면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제작사와 협력해 성능 개량을 진행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앞으로 운영할 기종도 30년에서 40년 정도를 운영하는 동안 최소 3에서 4회는 성능 개량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에 수반되는 비용 문제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용 문제를 극복하더라도 제도적인 제약 문제는 더 큰 장애물이 직구매 항공기를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개량할 때에는 반드시 개발국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무장을 장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최근 개발한 한국형 정밀유도 폭탄입니다. 무기는 성공적으로 개발지만 체계 통합이 제한되어 조종사들은 KGGB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장비 DIU, 데이터 인풋 유닛, 표적 정보와 유도 키트 상태를 모니터하는 장비를 100kg를 이용해 허벅지에 고정해놓고 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개발 항공기의 경우에는 공군의 작전 요구에 따른 개조 개발과 성능 개량이 훨씬 용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초 국산 훈련기인 KT-1에 기총 및 로켓 무장을 장착하여 KA-1으로 개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T-50의 경우도 레이더, 자체 보호 장비, DL, JDAM 장착 능력 등을 보강하여 FA-50을 개발했습니다. 블랙이글을 위한 특수 비행용 항공기 T-50B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독자적 플랫폼의 확보는 해외에 덜 의존적인 전력을 구축하는 확실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전평시를 막론하고 전투기 정비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부품 수급이 늦어지거나 고장 원인을 못 찾아 시간이 지체되면 아무리 가공할 위력을 지닌 전투기라도 경납고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전력 손실과 다름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항공기 수리 부속 수급은 우리 공군의 중요한 전력 지수인 항공기 가동률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전평시를 막론하고 전투기 정비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부품이 늦게 확보되거나 고장 원인을 못 찾아 시간이 지체되면 아무리 가공할 위력을 지닌 전투기라도 경납고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기가 아예 없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 수리 부속 수급은 우리 공군의 전투기가 출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항공기는 국내 개발 항공기에 비해 수리 부속 확보와 고장 원인 확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고장난 부품에 대한 해외 수리는 400일 이상 걸리는 경우까지 있었고, 특히 항공전자 계통의 수리 부속은 해외 조달 기간이 200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투기의 교람이 발생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제작사에 문의해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답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산 항공기인 KT-1과 KA-1, T-50의 경우 주요 교람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생산업체의 발빠른 지원을 받기 때문에
늘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비싼 돈을 주고 최신형 전투기를 사온다고 하더라도 30에서 40년 동안의 후속 군수 지원 비용이 더 큰 문제입니다. F-16 전투기의 경우 연간 미국에 지불하는 기술 지원비는 약 600만 달러로 30년 운영 시 약 1억 8천만 달러가 듭니다. 해외에서 직접 가지고 오는 수리 부속도 해가 갈수록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 허튼 말이 아닙니다. 반면 국내 개발 항공기의 운영 유지비는 훨씬 경제입니다. 국산 T-50 한 대의 연간 평균 운영 유지비는 5억 3천만 원인데 비해 항전장비 등 성능이 비슷한 F-16의 연간 평균 운영 유지비는 14억 3천만 원으로 T-50의 3배에 가깝습니다. 이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전투기 F-5조차 연간 5억 9천만 원이 듭니다. 공군만의 입장을 떠나 국가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항공산업을 성장시키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효과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항공산업이 고용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7천여 명 규모인 국내 항공 관련 종사자들이 KF-X 사업이 국내 생산으로 추진되면 적게는 4만 명에서 많게는 9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산업 규모도 무려 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산업, 방위산업, 항공우주산업 등으로의 기술 파급 효과는 40조 원대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의 시제기 출고 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2017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약 5천억 원의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역사적 난제에 도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금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인도네시아와의 KF-X 분담금 협상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돼 체납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며 당장 사업에 큰 지장이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화될 경우 누적액이 커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군과 방산업계는 현재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 시제기 제작 및 시험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시제 1호기를 내년 상반기에 출고하고 2022년에는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부터 KF-X 분담금 지급을 미뤄 올해 4월 말 기준 5,002억 원을 체납했다. 올해 국방 예산으로 2,700억 원 상당의 KF-X 분담금을 책정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 9월과 2019년 11월 열린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KF-X 사업 지속 참여 의지를 보였다며 정해진 분담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 실물 모형이 처음 공개됐다. KF-X 실물 모형은 군 당국과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1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한 서울 ADX 2019 프레스데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2021년 시제기 제작을 목표로 개발 중인 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F-16급 이상의 국산 전투기를 국내 기술로 120대를 개발한다. 사업비 규모가 총 18조 원으로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하는 KF-X는 2021년 상반기 시제기를 완성할 예정이다. 2022년 상반기부터 시험 비행과 보완 작업 등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끝낼 계획이다. 서울 ADX 2019는 세계 각국의 최첨단 항공기와 방위산업 발전상을 볼 수 있는 전시회다. 15일 공식 개막해
20일까지 6일간 열린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34개국에서 430개 업체가 참가했다.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최신 항공기, 우주 및 지상 장비 등을 전시한다.